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제 73회 FAT 1급 73회 FAT 1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백데이터 내려받으셨나요? 저희 카페나 아니면 AT 자격증 홈페이지에서 백데이터를 내려받으셔야죠. 저희 카페는 왼쪽 아래로 내려오시면 기출문제 백데이터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클릭하시면 요 중에 73회 AT 자격시험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로 들어가시면 여기 감독관 확인번호 있죠. 감독관 확인번호 요거 있어야 돼요. 요거 감독관 확인번호랑 급수별로 백데이터 있으니까 요걸 내려봤습니다. FAT 1급 요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VA2 이렇게 VA2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내려받으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압축 파일이 깔리고요. 압축 파일이, 그 다음 압축 파일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압축을 풀어요. 그럼 일로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지요.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거 잘 안 비죠? 맨 위에 있는 거 FAT 1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요걸 더블 클릭, 문제지와 답안지 파일이 있으니까 필요한 거 열어 두시고, 저도 같이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 여기 있네. 네, 설치를 누릅니다. 설치 클릭. 그리고 확인 누르면, 자 이것도 확인도 누르셔요. 확인 누르고, 그 다음 요렇게 이렇게 AT 73회 자격시험이라고 떠요. 뜨면은 된 겁니다. 그리고 연습할 때는 저랑 똑같이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그 다음 감독관 확인 번호를 아까 VA 거시기였죠. 뭐였지? VA 숫자로 2, VA 숫자로 2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VA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없어요. VA 숫자로 2 치고 시작 누르면 됩니다. 시작 누르면 닥터스킨, 우리 문제지가 지금 닥터스킨인가요? 닥터스킨 맞죠? 됐어요. 그럼 준비가 됐죠? 그걸 오른쪽 구탱이로 몰아놓고, 원래 연습할 때는 혹시 그 듀얼 모니터 있으면 듀얼 모니터로 한쪽은 강의 틀어놓고 한쪽은 연습하고 이러면 되겠죠. 근데 시험 볼 때는 모니터 하나로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지를 이렇게 띄워놓고, 근데 원래 저는 이제 PDF 파일이지만 실제 시험 볼 때는 파일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문제지를 왼쪽에 띄우고 오른쪽에 실무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이렇게 해야 되죠. 지금 저는 또 화면상 보여드려야 되니까 글씨를 되게 크게 해놨는데, 실제 시험 볼 때는 좀 줄여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여러분 메일로 테스트 체험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주기 때문에 그걸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들어가서 사용 방법 확인하시면 되고,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도 그냥 한번 해보면 아는 거니까 젊으신 분들은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설치까지 됐으니까 이제 바로 들어가지요. 자 실무. 자 그 다음에 닥터스킨이 어디 갔니? 펜. 자 닥터스킨이 어쨌다고요? 기능성 화장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고 24년도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 유의사항을 한 번도 안 읽어봤으면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으면 그 다음부터 필요 없고, 기출문제를 이미 한두 번 해봤어요. 그럼 필요 없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관련됐으면 메인 매출 전표고 관련 없으면 일반 전표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 타계정 대책 08번 요건 꼭 입력해 주래요. 그 다음 채권 채무,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AT에서는 예금에도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적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AT가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입력을 하고 안 하고 자체는 채점을 안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래처를 빠뜨렸다. 그럼 맨 뒤에 장부 조회할 때 그 거래처를 잔액을 물어보거나 하면 틀리게 돼 있죠. 그죠? 어쨌거나 결론은 입력해야 됩니다. 주의할 점은 채권 채무는 전산세무 전산회계 할 때도 이미 우리가 연습이 돼 있지만 예금에는 전산회계에서는 안 하잖아요. 근데 AT에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자금관리, 이것도 AT만의 특징이죠. AT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예금거래 거래처 건다는 거랑 자금관리, 받으러움이나 지급어음, 받으러움이나 지급어음에 어음 등록이라든가 아니면 어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현황에 반영해야죠. 받으러움 지급어음 F3번인가요? 나중에 뒤에서 가봅시다. 그 다음 판관비는 800번대, 그리고 전산회계 1급 배우신 분들은 500번대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여기는 안 나와요. 그 다음 등록되어 있는 과목 중에 적절한 걸 선택해야지 새로 만들어 쓰지 마라 이거죠. 자 문제로 갑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가서, 짠, 왜 또 마우스가 말을 안 들어? 그래? 얼라리?
마우스가 말을 안 들어요. 또 별게 다 말을 안 들어. 큰일 났네. 중간에 컴퓨터가 또 뻥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을 수정하래요. 거래처 이거 뭐야? 왜 이런 것도 나왔어? 이영애 이건 왜 나오니? 이영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사업자 등록증 보내드립니다.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뭐. 그래서 거래처 등록 가서 여기서 뭐가 바뀌었나 확인해 보라는 거죠. 이런 것도 처음이네. 이렇게 카톡이죠? 뭐 유튜브인데 뭐 카톡 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 있어, 그죠? 갑시다. 회계 클릭하시고 거래처 등록이 여기 있나? 거래처 등록 세 번째 있죠? 메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비어, 그죠? 잘 안 비어. 이 중에 이제 여기 회사 이름이 수려한이잖아요. 수려한을 찾아야 돼. 수려한을 찾아야 되는데 잘 안 비어.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이제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럴 때 컨트롤 F 찾기 똑같아요. 수리어 이렇게 치고 엔터 치면 수리안이 뜨죠. 맨 밑에 게 있었네. 그죠? 여기 보니까 자 오른쪽에 보니까 사업자 번호부터 근데 사업자 번호는 변동이 없을 겁니다. 110-81-06237 됐고요.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이영애 김희애가 아니고 이영애래. 어서 많이 듣던 사람들이지. 이영애로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 업태 종목은 도소매업이고 도소매업 맞고 종목 화장품도 맞네요. 넘어가고 주소는 강남대로 252 맞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거시기 쭉 내려오다가 여기 어디지? 관할세무서 어디 갔대? 어디 갔지? 여긴 없나? 여기는 더 이상 없죠. 다른 건 필요 없는데 추가사항 가볼까? 추가사항에 담당자 이메일 소리어 수려구나. 근데 한으로 바꿔야 되겠네. 바꿔야 되겠죠. 담당자가 아니구나 참. 맞아요. 이거 바꿔야 돼. 여기 담당자 메일 주소 오른쪽에 빌 36524는 맞는데 앞에가 바뀌었어. 한 이사로. 여기를 그럼 HAN 이거 한영키 안 눌렀네. HAN 24 이렇게 바꿔야 되죠. 엔터 치면 되겠고 또 없네요. 없죠? 관할세무서는 나하고 필요 없지. 참 미쳤나봐. 우리 회사 등록할 때 관할세무서지 남의 회사는 나랑 뭔 상관이야. 미쳤나봐요. 어쨌든 담당자 이메일 주소랑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대표자명 바꿨죠. 나머지는 상관없죠. 그죠? 넘어가요. 자 이래서 넘어갑니다. 두 개 고쳤죠? 두 개 고쳤어요. 문제도 안 읽었네. 문제도 안 읽었어. 여기 또 코드가 있었구나. 거래처 45678이 있었네. 그럼 아까 여기 45678 그냥 치면 되는데 아무데나 대고 45678 딱 치면 내려오는데 못 봤어요. 문제도 안 보고 풀었네. 저도 문제지 오늘 처음 열었어요. 아실랑가 몰라도 원래는 시험 보는 날 바로 찍고 다음 날까지 찍고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급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제서야 찍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 예, 다다음 주죠. 다음 주라고 해야 돼. 뭐 해야 돼? 지금 토요일 6일이니까 다다음 주에 시험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어쨌든 급하게 찍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 가입 및 정기 등록이래요. 온라인 쇼핑몰 상품을 구분 관리하기 위해서 재고자산 코드에 계정 가입 조교를 등록하려고 한대요. 173번에다가 이걸 적으란 얘기죠. 자, 이런 거 뭐 메뉴 자체는 혹시 전산회계 1급 안 배우시고 이거 하는 분 없죠? AT 혹시 관계자 계시면 귀 막으세요. 귀 막으시고 AT만 공부하거나 AT를 먼저 공부하는 건 좀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까지 공부하고 나서 AT를 저희 카페 지금 카페는 이제 지금 AT 안 하지 참. 유튜브 채널에 기출문제 풀이 이거 해설을 잘 보시면서 전산회계 1급 실력이 있으면 AT는 기출문제 풀이 방식만 잘 따라 한 3회 정도 따라 하세요. 3회 정도는 강의 보면서 하세요. 보면서 천천히. 그리고 나서 혼자 한 5회분 정도, 그러니까 한 7회분에서 8회분 정도만 연습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한 3회분 정도는 강의 보면서 따라 익히시고 5회분 정도는 혼자 시간 재면서 풀어보시고 하셨죠? 그리고 제가 연습할 때 그 얘기 안 했는데 실기부터 하는 거예요. 이론부터 하지 말고 문제집 맨 앞에는 이론이 있지만 이론 10문제 풀다가 하나라도 막히면 열받아가지고 가슴 떨리고 손 떨려서 실기가 안 돼요. 실기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이제 이번에는 계정 가입 및 정기 등록 클릭하시고 계정 가입 및 정기 등록 클릭하시고 173이라고 돼 있죠. 냅다 173 치는 거죠. 엔터. 지가 알아서 내려와야지. 회사 설정 계정 과목 있잖아요. 여기다가 계정 과목을 온라인몰 상품 참말로 온라인몰 상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구분은 일반 재고 1번 숫자로 1 치면 되고 그 다음에 표준 코드 밑에 표준 코드 있죠. 표준 코드가 여기 표준 코드 여기 있죠.
표준 코드 뒤에 여기에다가 045 엔터 치면 되겠죠? 올라리 F2번 눌러야 되나봐. 045 F2번 상품 됐죠? F2번 눌러서 등록하면 됩니다. 끝. 됐죠? 그래서 173번이 온라인몰 상품으로 바뀌었고 표준 코드 이건 뭐 전산회계 1급 하면서 보신 분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잘 나오진 않지만 이 빨간색 계정 과목을 고치려면 컨트롤 F1입니다. 컨트롤과 F1을 동시에 눌러야 돼요. 컨트롤 F1 그냥은 안 고쳐지죠. 가설제 이런 거 빨간색은 그냥 안 고쳐지고 검은색은 지금 했다시피 그냥 냅다 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자 거래자료 입력. 자 AT에서는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하고 전산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일반 전표냐 메인 매출 전표냐 그런 말 안 나와요. 그냥 내가 알아서 판단해야 돼. 부가가치세랑 관련됐으면 메인 매출 전표 이런 식으로. 자 문제 봅시다. 3만원 초과 거래. 진짜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적격 증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당연히 적격 증빙 즉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못 받았다. 아니면 이렇게 지금처럼 영수증 받았어. 원래는 인정이 안 되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이런 걸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요거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해서 신고할 때 첨부해야 됩니다. 영업부 회의에 필요한 간식을 구입하고 현금 주고 샀대요. 근데 지출 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하려고 한다. 원래는 당연히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적격 증빙이 아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비둘기 마트가 마트면 원래는 발급해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자료 입력하래요. 그럼 계정 과목이 회의비래. 문제를 잘 읽으면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영수증 수치 명세서 일일이 작성하렵니다. 자 전표 입력 일반 전표죠. 자 얘는 닫고 자 일반 전표가 여기 있나? 여기 일반 전표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날짜가 여기 4월 10일 0410 그래 놓고 차변에 아까 회의비랬죠. 회의비 800건대죠. 당연히 800건대로 줍니다. 800건대로 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금액은 92,000원. 그리고 대변의 현금 물론 대변의 현금을 적기 싫은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출금으로 적으면 되죠. 출금 그건 뭐 똑같으니까 그건 뭐 전산회계 입력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끝난 게 아니고 전체 메뉴로 옵니다. 아니면 여기 일반 전표에서 아까 오른쪽 위에 여기 돋보기 있죠. 돋보기죠. 잠깐만요. 제가 뭐 하나를 안 해놨네. 돋보기 같은 거 보여드리게. 자 됐어요. 요런 거. 자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돋보기 모양 있잖아요. 그리고 잘 안 보이게 써놨는데 F10번을 누르래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다가 클릭하고 여기다가 아까 뭐였지? 영수증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검색해도 되는데 저는 가급적 그냥 전체 메뉴로 가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일일이 검색하지 물론 검색해도 돼요. 검색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어디에 뭐가 있나 대충 알고 계시면 더 좋겠죠. 영수증 수치명세서 클릭하시고 요 날짜 거 입력해야 돼요. 이렇게 늦게 뜨지. 옛날에는 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요즘은 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뒤에서 이 밑에 있는 금액이 얼마냐 조회할 때 물어봐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걸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이게 아예 없이 우리가 지금 입력하는 것만 딱 해서 채점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체는 채점 안 하니까 어쨌든 입력합니다. 날짜 2024-0410 그 다음에 대표자 상호가 비둘기 마트. 그 다음에 이거는 물론 시험만 생각하면 이런 거 이종수 이런 거 입력 안 해도 돼. 그냥 금액만 딸랑 입력해도 돼요. 결과적으로 금액을 물어보지 이 뭐 대표자가 누구냐 이런 거 안 물어봐. 사업장도 적을 필요 없습니다. 시험만 생각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 좋은데 그죠? 봉은사로 106 이런 거 시험만 생각하면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야. 그러나 사람 습관이 무섭습니다. 습관이 무섭기 때문에 시험만 생각해서 입력 안 하고 넘어가던 습관 들인 사람들은 실무에 나가면 실수할 가능성이 99.999%예요. 그럼 실수 한두 번,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습관은 한 번 잘못 들이면 못 고치거든요. 결론은 입력하란 얘기예요. 이것도 114, 51, 25, 414 이것도 시험만 생각하면 다 필요 없다. 숫자만 적으면 된다. 92,000원. 그러나 웬만하면
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 화면 떴잖아요. 15번부터 35번까지 떴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 수치 명세서 1 클릭하면 1 클릭하면 읍면동 소재냐 유료도료 통행이 여기서 쭉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마트 거죠. 마트인데 이게 농어민 거래도 아니고 막 그렇잖아요. 마트 거는 여기 해당 사항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수에서 여기 해당 사항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계정 과목이 회의비였죠. 회의비 안 나오네. F2번 눌러서 회의비 800번 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옆에 적요란도 아까 저기 회의 뭐였지 아마 영업부 회의. 물론 시험 볼 때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랬죠. 영업부 회의 간식 구입 이런 식으로 써주면 나중에 누가 보더래. 아니면 여러분 담당자야. 그럼 4월 10 모든 1년 내내 기억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딱 왔을 때 보니까 아 여기 영업부 회의 간식이구나 이거 알 수 있죠. 이게 시험만 다시 말씀드리 정리 최종 정리하자면 시험만 생각하면 금액만 적어도 된다. 다른 거 내역 주소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럼 시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걸 입력한다고 시간이 부족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중간중간 시간 절약할 수 있는 팁은 얼마든지 말씀드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대로 입력하는 습관을 가지소서 부디 그래야 나중에 실무 나가서 남들한테 욕을 적게 먹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수치명세서 1에 해당사항 없잖아요.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국외 공급이라든가 금융보험이라든가 이럴 때는 적격증빙을 받기 어렵거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실 지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해당사항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산세 맞을 수 있는 거죠. 넘어가요. 나갑니다. 당연히 저장하고 나가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어쨌든 회의비였어요. 차변 대변 다 적거나 아니면 출금 적거나 출금 적거나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문제. 자, 그다음 기타 일반 거래 그래서 이것도 뭐냐? 지방 급여 대장 월급 줬대요. 관리부 김지선한테. 예, 다 연예인 이름이야. 그죠? 400만 원이고요. 이것저것 쭉 150 얼마 뛰었대요. 어따 400에서 150 뛰었다라고라. 그럼 240 얼마를 줬네요. 그랬대요. 그리고 그 돈이 빠져나갔죠. 그죠? 보통 예금 신한은행 통장에서 4월 20날 돈이 빠져나갔어요. 세금 뛸 거 띄고. 그래서 김지선의 4월분 급여를 신한은행 보통 예금에서 이체 지급했고 가불금이 있었네. 아, 가불금이 있구나 이거. 갑을 했었네. 갑을 100만 원을 왜 이렇게 많이 뛰었나 했더니 갑을 했는데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고 써 있대요. 자, ATN은 아직도 주임종 단기 채권이고 참고로 전산 K랩에서는 바뀌었죠.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산에서는. 그리고 AT 실무에서는 세무사랑이에요. 세무사랑에서는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에요. 어쨌든 주임종 단기 채권 이거 오래된 수십 년 써오던 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떼는 건 예수금입니다. 당연하죠. 답을 다 써줬어요. 그래서 일단 일반 전표에 4월 20날 ESC하고 20 차변의 급여 800번대 1번이 급여잖아요. 800번대 1번 이렇게 자주 쓰는 계정 과목 코드를 웬만하면 외워라. 자, 그리고 금액이 아까 400이었죠. 그리고 대변에 우선 예수금부터 띄는 게 아니라 주임이라고 찍어보니까 안 뜨죠. 왜? 여기 보니까 잘 보시면 주점 임점 종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냥 주임 찍으면 안 나오고요. 주점을 찍어야 돼. 그래야 떠요. 주임종 단기 채권이죠. 단기 채권. 요게 거래처 김지선이었나 지선 있나 보자. 김지선 있네. 입력해야 돼요. 누가 가불한 건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물론 시험만 생각하면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또 대변에 254 예수금 자주 쓰는 건 코드 외워라. 254 예수금 얼마였지 그럼? 아까 공제계 150 얼마에서 100만 원은 뺀 나머지 그럼 591이죠. 591710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대변에 보통 예금 그리고 주의할 점 AT에서는 예금에도 거래처를 걸어라. 예금에도 거래처를 걸어라. 어디죠? 아까 신한은행을 걸어줘야. 차액이 안 뜨네. 차액이 여기 있네. 2408290 띵 됐죠. 끝. 이렇게 됐습니다. 자, 주임종 단기채권 오랜만에 보네. 자, 또 특별한 거 없죠? 거래처 겁니다. 거래처를 근데 뒤에서 조회할 때 여기는 아마 신한은행은 무조건 나올 거고요. 김지선은 나올지 모르지만 이걸 입력하지 않았으면 답이 달라지겠죠. 여기는 아마 분명히 나올 겁니다. 신한은행 이따 뒤에서 이 금액 입력 안 하면 틀리겠죠. 자, 주의해야 됩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 기타 일반 거래. 자, 이건 또 뭐냐 출장비 정산서래요. 영업부 직원 과장이 대구에 출장 갔다 왔대. 데프리카에. 요즘 따뜻할 텐데 거기 그죠.
저도 대구에서 강의했었는데 여름에 진짜 따뜻해. 그죠? 자, 숙박비가 36만 원, 교통비가 10만 원. 그러니까 46만 원 썼네. 얼마 가져갔지? 자, 4월 30날 차액이 4만 원 있는데 현금 회수했대. 아, 46 썼는데 50만 원 받아갔나 봐. 그죠? 50만 원 여기 있네. 50만 원 받아갔는데 46만 원 쓰고 4만 원 현금 반환한 겁니다. 4월 25일 거래 확인 후 자료 입력해라. 요거 4월 날짜 가보면 안 봐도 이거 이미 확인했지만 4월 25일 가보세요. 4월 25일 가보면 가지급금으로 이승수라고 써있죠. 50만원 가져간 거야. 근데 오늘 30날 자, 이제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보내줍니다. 그 다음 승수였죠. 이승수였죠. 금액이 50만원 없어지고, 그리고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번대 줍니다. 그리고 방향키로 가야 돼요. 여기서 엔터 치면 안 돼요. 엔터 쳐가지고 위에 줄이 쓸데없이 복사되면 나중에 실무 나가서 쓸데없이 혼납니다. 자, 어쨌든 요거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입력한다고 누가 때리진 않지만 욕먹어요. 자, 금액이 46만원. 그리고 또 차변에 나머지 현금으로 돌려받았잖아요. 101 현금. 차액이 안 뜨네. 4만원 입력해주면 되겠죠. 끝. 됐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전산의 1급까지 공부하신 분은 이런 문제 그냥 공짜입니다. 계속 갑니다. 기타 일반 거래 산재보험료. AT는 아시죠? 뭐 거의 모든 문제 이렇게 증빙, 세금계산서 됐든 전표 카드 전표가 됐든 현금 영수증이 됐든 이런 증빙이 계속 나옵니다. 자, 5월 영수증이고 어쩌고 저쩌고 써있고 6월 10일까지 써있고 뭣도 써있고 5월 31일 날 수납인. 자, 밑에 보니까 관리부 사원에 대한 5월분 산재 보험료를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대요. 그리고 계정과 뭐 친절하게 써있어. 보험료로 처리하래. 왜 건보료 건강보험료를 이제 회사부담분 있잖아요. 회사부담분 종업원 월급에서 띄우는 건 종업원 부담금은 이건 당연히 254 예수금이잖아요. 254 예수금이고, 그 다음에 회사부담금은 이제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회사부담금 건보료는 복리후생비잖아요. 복리후생비고, 그 다음에 또 국민연금은 이거 물론 AT는 다 써있어요. 여기도 보다시피 써있는데 그래도 혹시 안 써있다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 그리고 지금 이거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는 지금처럼 보험료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아무 말도 없으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얼마 냈냐 했더니, 자, 6월 30일까지인데 5월 달에 냈으니까 13만 8천원 낸 거겠죠? 13만 8천원. 그리고 그때까지 6월 10일까지 안 내면 5월 말일 날 낸 거예요. 안 내면 요만큼 가산세 붙어서 더 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13만 8천원. 자, 6월 9일자입니다. 6월 10일까지인데 9일날 냈으니까 납기 내죠. 그 13만 8천원 낸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6월 9일로 0609. 차변에 보험료였지. 800번대 보험료입니다. 보험이라고 찍고 엔터 치고 800번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찾아다녀야 돼. 보험료 금액은 138. 그리고 대변에 아까 보통예금이었고, 기업은행 AT에서는 반드시 예금에도 거래처를 걸어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넘어가고, 자, 보험료 기업은행 됐죠? 특별한 거 없고 넘어갑니다. 아이고, 넘어가요. 또 있어. 그리고 AT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게 어음이죠. 받을 어음이든 지급 어음이든. 여기는 어음의 만기 결제래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결제 받은 건지, 내가 발행해 준 거를 결제했다는 얘기인지 보니까 전자어음이야. 그리고 이 번호 많이 나오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으면 헷갈리겠지만 맨 앞에 004까지는 그냥 구분 번호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연, 월, 일이죠. 2024 0515. 그 다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된 거죠. 1100만 원이고, 우리 회사가 발행인, 내가 닥터스킨이잖아요. 내가 발행한 거야. 내가 발행해서 설화수한테 준 거. 이건 결론은 지급어음이었던 거죠. 내가 갚을 건데 오늘 준 거야. 여기 줬네. 당좌예금 국민은행 통장에서 찾으신 금액이니까 인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화수한테 어음 발행했던 거 갚은 겁니다. 그래서 7월 15일자로 갚은 겁니다. 자료 보니까 상품 구매 대금으로 발행했던 어음, 즉 지급어음이 만기 도래해서 국민은행 당좌예금 통장에서 인출해서 준 거고요. 자료 입력하고 현황에 반영해야 됩니다.
자, AT 특징입니다. 자, 갑니다. 날짜 7월 15일 0715 그래 놓고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없어지는 거죠. 부채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감소 차변이죠. 252 지급어음. 그리고 거래처가 설화수였어. 설화수. 그리고 금액이 1100만 원이었죠.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이 아니고 당좌 예금이었죠. 그리고 반드시 예금에도 거래처를 걸어라. 국민은행 당좌. 됐죠. 일단 여기까지 됐죠.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급어음이 있는 줄로 커서를 옮깁니다. 어디든 간에 지급어음이 있는 줄로 커서를 옮긴 다음에 F3. 모르는 분들은 오른쪽에 기능모음이 있어요. 오른쪽에 기능모음. 예, 잘 가렸구나. 여기 기능모음 있죠. 기능모음. 여기에 기능모음을 클릭하면은 여기 자금관리 F3번, 자금관리 F3번이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밑으로 내려오죠. 밑으로 내려와요. 그럼 여기 베이지는 않아요. 베이지는 않아. 하도 쪼만하게 해놔가지고 3번 결제 이렇게 뜨죠. 결제. 그리고 여기서 엔터 치면은 커서도 잘 안 보여. 옮기는 게 어음번호로 커서가 갔어요. 이거 회색이라 옮겨도 잘 베이지도 않아. 여기 어음번호 여기 상태에서 F2번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설화수한테 발행했던 어음이 뜨죠. 이렇게 뜨는 거 확인하고 선택 누르면 됩니다. 선택. 됐죠. 그리고 발행일을 이런 거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넘어가면 돼요. 끝. 자, 일단 진짜 끝난 건 아니고 여기 현황에 반영해야 돼. 현황에 반영해야 됩니다. 현황에. 그러면은 자, 여기 여러분은 오른쪽 위에 요거 검색창 있잖아요. 여기에다 또 받으러옴 현황, 지급어음 현황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물론 두 글자 정도만 입력하면 돼요. 근데 그래도 되지만 전체 메뉴로 와서 어음 현황은 아래쪽에 있거든요. 받으러옴, 지급어음. 그 중에 지급어음 현황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일별에서 만기일이죠. 아까 만기일이 2024년 여기 7월 15일이거든요. 그럼 2024 0715 엔터 쭉 치면은 그냥 저같이 귀찮은 분 있으면 요것만 친 다음에 따다다다 쳐 그냥 따다다다다 치면 어차피 다 나오거든요. 그 중에 설화수께 뜨면 되는 거야. 뜨면. 물론 제일 깔끔하게 하려면 앞에가 7월 15일이면 뒤에도 0715 딱 쳐주면 깔끔하게 한 줄만 뜨겠죠. 어쨌든 뜨면 된 거예요. 뜨면 된 거니까 나옵니다. ESC 나오면 돼요. 다음 문제. 자, 여기까지 했죠. 지급어음 당좌예금 됐고 현황에 반영됐으면 끝.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죠. 이것도 계속 가야죠. 갑니다. 결산부터 부가가치세까지 할 거예요. 동영상은 좋은 점은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멈춰놓고 딴 거 해도 되죠. 근데 멈춰놓고 딴 데 놀러가고 이러면 안 되고, 그죠? 자, 부가가치세는 자, 부가가치세 관련된 메인 매출 전표. 그리고 1번은 정해져 있죠.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라고 써놓고 거래명세서라고 써놨어. 같은 거예요. 자, 공급자 내가 닥터스킨이고, 자, 한국 화장품한테 에센스가 뭐예요? 어쨌든 걸 팔았어요. 먹는 거 아니죠? 먹으면 큰일 나나? 어쨌든 이런 거. 자, 상품을 공급했대. 자, 전산회계 1급부터는 제품 매출이죠. 근데 AT에서는 상품 매출입니다. 그죠? 대금 중 300만 원은 기업은행 보통 예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외상이지 뭐. 외상 매출금 108 아시죠? 108. 자주 쓰는 코드는 웬만하면 외워라. 그죠? 자, 어쨌든 그리고 자료는 뻔합니다. 자료 입력해라.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해라. 자, 갑니다. AT를 한 번이라도 풀어봤다면 이건 뻔한 겁니다. 단 오늘 진짜 처음 풀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잘 지켜봐야 돼요. 전체 메뉴로 와서 메인 매출 전표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는 가급적 처음 하는 분들을 위주로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전산회계는 배웠다는 전제 하에 가급적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겨운 분들은 난 다 아는겨 뭐 그런 분들은 그냥 알아서 연습하시고 합격하시면 돼요. 자, 아셨죠? 자, 날짜 여기 7월 20일 0720. 그리고 매출 쪽에 엔터 치고 매출 쪽에 과세가 11번이죠. 마우스 클릭해도 되고 숫자 11 눌러도 되고, 품명 여기 있는 품목을 적으면 되는데 시험만 생각하면 적는 건 시간 낭비.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습관이 무섭다. 습관을 잘 고치냐? 못 고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치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아는 한, 제가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습관을 잘 고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1000에 한 명 될까 말까. 나머지는 지금 생략한 사람은 실무에 나가서도 생략하다 뒤지게 혼나죠. 뒤지게 혼나지. 눈물찍 콧물찍 하고 싶으면 생략하시고요. 일단은 웬만하면 입력하세요. 수량도 마찬가지 305만원. 이거 입력 안 하면 시간이 좀 줄죠. 시험 시간이 줄지만 이거 했다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100%
1000% 핑계입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계정 과목 코드 10대 개 정도만 외워도 시간은 남아 돌아요. 저랑 제 말 잘 듣는 사람 치고 시간이 부족한 사람 지금까지 역사상 강의 30년 했는데 한 번도 없어요. 제 말만 잘 들으면 시간이 부족할 리는 없습니다. 빨리 푼다고 점수 더 주는 건 아니지만 굳이 늦게 풀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자주 쓰는 코드 몇 개만 외워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쨌거나 됐고, 거래처가 어디였냐? 아까 뭐였지? 어디였어 여기? 황금 화장품, 황금. 전자입력이요 1번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해야 되잖아요. 요럴 때는 여기를 비워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분계는 혼합 줘야 되죠. 혼합 준 다음에 자 밑에 대변은 기본 세팅이 상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상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은 당연히 기본 세팅 돼 있습니다. 냅두고 상품 매출이에요. 전산회계 1급은 제품 매출이지만 여기는 상품 매출입니다. 줄 바꿔서 차변에 아까 기업은행 보통예금 받은 게 300 있잖아요. 보통예금 그리고 300만원이죠. 300만원 그리고 엔터 넘어가 버렸지. 근데 안돼. 다시 위로 올라가서 뭐 해야 돼요? 아니구나. 기업은행 바꿔야지. 기업은행으로 바꿔줘야죠. 이렇게 거래처 변경해야 됩니다.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이 자체로 가지고 채점은 안 하지만 이따 뒤에서 분명히 기업은행 보통도 잔액 조회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럼 요걸 안 바꿔준 사람은 뒤에 조회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겠지.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매출금, 차액은 여기 차액이 떴죠. 13500 입력해주면 끝. 됐죠. 근데 진짜 끝난 건 아니에요. 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에 여기다가 전자세금계산서 여기다가 전자 이런 식으로 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가 떠요.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웬만하면 전체 메뉴 중에 어디에 있는지 메뉴를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클릭하시고 지금 날짜 7월 20일이죠. 그럼 0720 뒤에도 0720 처음은 제일 깔끔하고 저같이 귀차니즘 있는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떼따따따 그냥 끝까지 치면 어차피 떠요. 뜨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앞에 여기 체크하고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 클릭합니다. 전자발행 그리고 건들지 말고 그대로 확인 그 다음에 여기도 건들지 말고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현금 이런 거 째려보지도 말고 발행 누릅니다. 발행 됐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여기서 다시 체크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있는 아카데미 어쩌고 저쩌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가짜 홈페이지가 떠요. 그죠? 여기에서 건들지 말고 로그인 딴 거 건들지 말고 로그인 클릭 됐죠. 그 다음에 건들지 말고 미전송 매출조회 클릭 그리고 다른 거 이쪽 째려보지 말고 현금 어쩌고 이런 거 이거 하다가 건들다가 에러 납니다. 발행 누릅니다. 발행 물론 발행을 여기서 눌러도 되는데 여기 누르세요. 그냥 여기서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세트야 그냥 딱 하면 돼요. 발행 확인. 자 그다음 이제 닫기 X표 눌러서 닫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발행 대상으로 아직도 돼 있지만 F12 조회를 눌러보면 전송 성공했다고 떠요. 그 다음 메인 매출 전표도 이런 메인 매출 전표도 7월 20날 보면 전자발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AT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AT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1번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뭐 답은 설명드렸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든 계산서든 빨간색으로 돼 있으면 내가 팔은 거예요. 빨간색은 팔은 거고 파란색은 매입한 겁니다. 닥터스킨이 참조원한테 팔았어. 웬 갑자기 책을 팔았네? 화장품 잡지 같은 건가 보네. 면세 상품인 도서 아이러브 K뷰티를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이다. 전자계산서 계산서죠. 그 다음에 본 문제에 한해서 과세와 면세도 있다 이거죠. 대금은 전에 외상으로 했다. 108 외상매출금. 자주 쓰는 코드 10대 개만 외워라. 지발 101 현금, 102 당좌예금, 103 보통예금, 108 외상매출금, 110 받으러음, 120 미수금, 251 외상매입금, 252 지급어음, 253 미지급금, 254 예수금. 여기까지는 진짜 필수. 이것도 안 해온 사람은 성의 부족이에요. 성의 부족. 괘씸죄야. 괘씸죄.
그 다음에 이건 참고 삼아 이제 우리가 평상시 우리 공부를 해봤으면 알지만 유형자산거래 많잖아요.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많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201, 건물이 202, 기계가 206, 차량이 208, 비품이 212. 이런 것도 알아두면 더 좋고 몰라도 상관없고. 그 다음 비용은 800번대로 시작하는데 800번대 1번이 급여잖아요. 800번대 1번이 급여, 811 복리후생비, 813이 중요하죠. 이번에 바뀌었죠. 813이 접대비잖아요. 근데 전산회계에서는 아예 접대비라는 이름은 아예 사라졌고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어요. 근데 AT에서는 이따가 말씀 보여드릴게요. 고맙게도 과도기니까 요거 두 개를 같이 써놨어요. 같이 써놨습니다.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진짜 기본 필수고 그 다음 알아두면 더 좋은 거 여비교통비도 많이 나와요. 자주 쓰는 건 알아서 외우면 돼. 보험료가 821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818 대손상각비는 84 뭐 이런 건데 이런 건 참고 삼아 그냥 참고 삼아. 어쨌든 자 여기서 여기 이런 거하고 이런 건 진짜 기본 필수. 이거 다 외워도 20여 개밖에 안 되잖아요. 맘만 먹으면 5분이면 외워. 5분이면 안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냥. 자 입력해 봅시다. 자 메인 매출전표로 가서 날짜가 7월 31일로 가서 매출 쪽에 면세니까 13번 숫자로 쳐도 되고 마우스 클릭해도 되고 품목은 도서 그 다음 수량이 400 아따 많이 팔았네 9,000 그 다음에 거래처가 아까 뭐였지? 대한화장품 맞죠? 아니네 참존이네 에이 참존이네요. 죄송해요. 참존 화장품 전자 계산서도 전자니까 전자 1번 줍니다. 전자 입력을 하라고 나와있죠. 전자 입력 분계는 전액 외상이니까 2번 외상 주면 제일 깔끔하죠. 그럼 이미 외상 매출금으로 딱 바뀌어 있습니다. 끝. 물론 이걸 혼합으로 적고 외상 매출금을 내가 입력해도 됩니다. 상관없지만 쉬운 일을 어렵게 할 필요 없잖아요. 넘어가고 다음 이건 볼 것도 없죠. 자, 그 다음에 매입 거래. 파란색은 매입이랬죠. 파란색은 매입입니다. 파란색 매입. 자, 전자 세금 계산서야. 부가세가 있는 거죠. R소프트한테 사왔어 내가. 뭘 사왔냐? 오피스 365 저기 거시기를 사왔어요.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대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결론은 써봐. 251 외상매입금 아니죠. 아니고 253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겠죠. 왜 상품을 산 게 아니니까. 상품을 산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으니까 253 미지급금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입력해라. 전자 입력으로. 지금 이거 하면 되고 고정자산 등록까지 하래. 등록 어쩌고 밑에 나오죠. 상각 방법까지 뭐 써있네. 어쨌든 자 이제 입력부터 자료 입력부터 해야죠. 자료 입력 날짜가 8월 15일이네. 자 8월 15일 0815 자 매입 쪽에 과세니까 오른쪽에 51번 오른쪽 51번 요거죠. 어차피 여기 여러분 화면으로 보면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 직접 열어봐야 되겠죠. 보면 나오는 거니까 매입 과세 선택하시면 돼요. 51 품목은 오피스 365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200만원이지요. 맞지? 20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가 R소프트 전자요 1번 분계는 외상이라고 2번 주면 안 돼요. 왜? 재고자산 거래가 아니니까. 상품 재고자산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2번 외상 주면 안 되고 3번 혼합 줍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 세팅이 상품으로 돼 있죠. 기본 세팅이 상품으로 되어 있는 거를 자 뭘로 소프트웨어로 바꿔야죠. 그리고 줄 바꿔서 대변에 253 미지급금으로 바꿔줍니다. 253 미지급금으로. 자 미지급금 안 바꾸면 뒤에서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 고정자산 등록을 했으니까 이것도 메뉴를 위 상단에 F10번 여기 F10번 해가지고 고정자산 등록을 찾아도 되지만 저 전체 메뉴로 간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고정자산 등록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코드 번호를 여기 240번 소프트웨어로 하래. 240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여기다 코드 뭐라고 적으래? 1001번 1001 엔터. 자산 이름은 소프트웨어.
취득일은 2024-0815. 그 다음 정액법은 자동으로 돼 있죠. 정액법이고 자동으로 뜹니다. 그 다음 기초가액은 얼마냐? 200만원이다. 라고 주면 안 됩니다. 라고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번 연도에 새로 취득한 거는 4번 줄. 자, 이거 잘해야 돼요. 기초가액은 전년도부터 2월 된 거. 감가상각 누계까지 있으면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거는 1, 2번에 적는데 2번에 새로 취득한 건 여기 4번에 보면 신규 취득 및 증가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신규 취득 및 증가. 220만원 아닌겨? 아니죠. 왜? 매입세 부가세 아까 매입 매출 전표에 부가세 대급금 왜 없어지지? 부가세 대급금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부가세 대급금은 나중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납부, 즉 쉽게 말하면 부가세 대급금 환급받는 거죠. 매입세액 환급받는 거니까 원가에 산입하면 안 되죠. 원가는 그냥 200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연수 5년은 자 여기 내용연수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됩니다. 5년 5 엔터. 그 다음에 경비구분은 800번대인데 경비구분이 어디 갔니? 밑에 있나? 여기 800번대로 돼 있었어요. 그죠? 0번 800번대로 돼 있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끝. ESC 나오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체크할 거 굳이 조금 보자면 자, 여기 50일 과세였고요. 혼합주고 중요한 건 미지급금으로 써야 된다는 점.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할 때 신규 취득 및 증가 이쪽에 해야 돼요. 당연하겠죠. 내용연수랑 자 800번대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화면으로 보여드렸으니까 됐고. 자, 파란색은 매입했다는 얘기다. 뭔가 몰라도 사왔어요. 자, 계산서니까 면세인가 보지. 평생교육원한테 더존 프로그램이죠. 그죠? 평생교육원 서비스 받았네. 위하고 교육 받았대요. 현금으로 줬네. 자, 당사 회계팀에 더존 위하고 교육을 위탁해서 교육 받았어요. 그래서 계산서 발급받고 돈은 현금 준 거지. 물론 얘가 현금으로 받았다는 얘기고 반대로 나는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죠. 전자입력으로 해서 입력하랍니다. 날짜가 8월 22일이에요. 날짜가 8월 22일로 주고 매입 쪽에 면세 53번. 계산서니까 면세잖아요. 증빙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거 모르는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세요. 카페로 오셔서 회계 1급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분명은 위하고 교육.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험만 생각하면 분명, 수량, 단가 다 적을 필요 없다. 그런데 잘못된 습관이 들으면 진짜 더 무서운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러 입력하라는 거고. 거래처는 더존 평생교육원. 전자입력 1번, 분계는 현금 1번 주면 끝나고 기본 세팅 상품을 교육 훈련비로 바꿔줘야 되겠죠. 800번대 교육 훈련비로 바꿔주면 끝입니다. 됐죠? 자, 교육 훈련비 800번대 됐죠? 나머지 이상 없죠. 면세입니다. 당연하게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안 남았을 거예요. 자, 매입거래 갑니다. 얘는 청구서야. 갑자기 청구서입니다. 뭔 청구서냐 했더니 닥터스킨 금액 나오고, 그리고 AT는 날짜가 숨어 있어. 전산회계는 앞에다 날짜가 며칠 크게 박아놓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 보니까 8월 이용 요금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공급가액에 부가세도 있고요. 그리고 입금 전용 계좌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다. 그 밑에 보면 중요한 게 이거다. 요거. 이 청구서는 부가세법 시행령 어쩌고저쩌고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입니다. 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분명히 청구서를 보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뭘로 보여야 돼요? 세금 계산서로 보여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실무에서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지. 물론 친절하게 과세 매입이라고 써 있고 전자입력으로 하래요. 근데 여기 8월분 전화요금 청구서 받았어. 납부한 게 아니네. 청구서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사용요금에 대한 청구서 9월 달까지 내면 되는 겁니다. 자, 8월 달 거 청구서를 9월 10일 날 작성해서 15일까지 내래요. 회사는 작성일자가 여기 있죠. 9월 10일자로 미지급금을 계상하고 납부 기한일은 9월 15일이죠. 자동이체한대요. 근데 문제는 작성일자 기준으로 자료 입력하래. 9월 10일자로 입력하래. 그럼 미지급금 요것만 하는 건 되죠. 왜 말이 꼬이냐? 요것만 하면 돼요. 9월 15일은 나중에 하는 거지. 지금 우리한테 요구한 건 9월 10날 거 요구한 거예요. 차변에 무슨 요금? 전화요금은 통신비잖아요. 전화요금은 통신비고, 그리고 지금은 고지서만 받았지 납부한 건 아니니까 미지급금.
그리고 나중에 9월 15일 날은 요 미지급금이 없어지겠죠. 253 미지급금 없어지고 보통예금, 당조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주겠죠. 그죠? 이런 식이죠.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자, 날짜가 9월 10날 갑시다. 9월 10날 0910 그래놓고 세금계산서, 이게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51번, 분명은 전화요금 이렇게 됐죠. 그리고 공급가액은 여기 써있죠. 115-220 자, 됐죠. 거래처가 어디였니? KT 서대문. 전자입력으로 주라고 아까 써있었죠. 여기 전자입력으로 주라고 써있었습니다. 1번. 분계는 미지급이니까 혼합 줘야 되겠죠. 기본 세팅 상품을 통신비로 바꿔줍니다. 800번대. 그리고 줄 바꿔서 대변에 253 미지급금 써주면 되죠. 미지급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됐죠? 자, 통신비. 부가세는 자동 입력이니까 넘어가면 되고, 미지급금, 이게 포인트. 자, 외상매입금 그러면 큰일 나고. 됐죠? 이제 한두 개, 이제 이게 마지막이겠다. 그 다음은 아마 결산이죠? 그렇지. 요까지 할게요. 요까지. 자, 부가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자, 마지막입니다. 보통예금 국민은행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7월 25일 날. 부가세 1기 확정 신고에 대한 납부 세액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줬대요. 그럼 6월 30날 전표를 참고하라는데 보나마나 여기 친절하게 써 있어. 보나마나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각금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를 미지급 세금. 보통은 매출세액이 많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일단 시험 볼 때는 모르니까 6월 30날 일반 전표로 가봐야죠. 일반 전표에 6월 30날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 부가세 예수금 대각금 상계시키고 미지급 세금, 그게 이 금액이 요거니까 2929050. 이 금액을 이제 7월 25일자로 0725 차변으로 미지급 세금이었죠. 그리고 세무서, 거래처 세무서 딱 걸어놓고 금액은 2929050. 그리고 대변에 무슨 예금이었죠? 보통 예금의 국민은행이었죠.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국민은행 보통으로 걸어줍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무서도 걸어줘야지. 아마 뒤에서 세무서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아마 국민은행 보통예금 무조건 나올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일단 실무 중에 매입 매출 전표 관련된 것까지 해봤고, 물론 전표가 따로 구분된 건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결산부터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도 잠깐 머리 식히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